네, 안녕하세요. 조명꾼입니다. 여기 이 글은 저한테 조명 컨설팅을 받으신 분이고 여수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공사 끝나고 리뷰를 이메일로 보내주신 거고, 그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다.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 그리고 공사 전문가라고 너무 믿지 말고 소신있게 말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내 돈 주고 내 집 짓는데 좀 결과가 굉장히 파멸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시작은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뭐 날짜 시간 되면 뭐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뭐 하트도 여기 또 남겨주셨죠. 이때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냐?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업체가 이 고객님한테 조명 배치도를 보내줬어요. 어떤 조명을 쓸 건지,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일반적인 방등, 거실등, 주방등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냥 직구등 뚝 붙이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는 다운라이트를 격자로 쫙쫙쫙 박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딱 봐도 조명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업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참고 이걸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직접 수정을 했습니다. 다운라이트를 2인치를 쓸지 3인치를 쓸지 열심히 고민도 하고, 그리고 배치랑 배열에 관해서도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였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배치한 거를 보고 각 방에 조도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배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감을 딱 잡았죠. 저는 그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그네틱 조명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집 이쪽 도면인데 거실 주방이 좀 길게 이어진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그네틱 조명을 할 거면은 거실 주방을 딱 이어주는 식으로 쭉 일렬로 길게 빼자. 그러면은 더 깔끔해 보이고 개방감도 있어 보이고 확장감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길게 쭉 뻗어버리니까 이게 정말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예시 사진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오케이 진행시켜 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진행을 했죠. 최종 배치를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2층 집이다 보니까 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 방마다 쪼개가지고 제 설명과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읽고 나서 고객님이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안 읽어보셔도 되고 6번을 읽어보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쌓였어요. 이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간접등 못 넣어주겠다, 스위치선 많이 못 빼주겠는데, 방등 직부등으로 설치하지 말고 다운라이트로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라고 좀 꺼려했다고 해요. 그럼 해달라면 좀 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텐데, 이 간접등을 못 넣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주방이랑 거실 쪽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다 창가고 샤시여가지고 이쪽에 이제 간접등을 넣어달라 했는데 싫다고 한 겁니다. 왜 싫다고 했냐, 간접등은 이사하고 처음 한 달만 쓰고 애물단지고 돈만 든다, 단독주택은 실용적인 게 첫 번째고 관리비 안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공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이 나는 간접등 별론데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 주인의 의견을 무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선 많이 못 빼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거실을 한번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녹색은 마그네틱 조명이고 노란색은 확산형 조명이고 빨간색은 COB 조명입니다. 만약에 거실에 있는 모든 조명을 1구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해버리면은 밤에 얘네를 다 켜버리면 너무 눈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켜는 겁니다. 간접등만 하나 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COB 2개, 얘네도 이제 밤에 눈이 좀 덜 부시니까 얘네만 따로 킬 수도 있게 해놓는 거고, 마그네틱만 조명만 따로 킬 수도 있게 해놓는 거고, 그리고 확산형도 얘네 10개를 다 켜버리면 눈부시니까 뭐 하나 둘 셋 4개만 묶어가지고 키든지, 나머지 확산형 키고 좀 복도 다운라이트 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6구 정도 나누면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귀찮아서 안 해줬다 이 말이죠. 왜 안 해줬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셋톱박스가 다 차서 안 된다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셋톱박스가 아니고 그 철박스에 이미 전선이 꽉 차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철박스가 있으면은 덧박스 연결박스를 해가지고 뭐 늘려도 되는 거고, 뭐 천장 여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철박스를 하나 더 해가지고 전선을 빼면 되는 건데, 소비자인 개인이 이런 거 모를 거 아니까 그냥 입으로 털어가지고 구워 삶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세 번째로 방등 직부등 말고 다운라이트로 설치해달라 라고 하니까 꺼려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쪽에 지금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에는 원래 LED 직부등 하나 50W짜리 뚝 하나 붙이고 끝내려고 했던 거죠. 그거 하려면은 그냥 전선만 하나 빼고 공사가 되게 쉬우니까 이렇게 하고 쇼부를 치려 했던 건데, 다운라이트로 하려고 하면은 타공도 해야 되고 레이저도 쏴야 되고 전선도 더 날려야 되고 배관도 날려야 되고 하니까 손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딸깍 하나 해서 직구등 하나 달라 그랬는데 다운라이트 해달라고 하니까 꺼려했다는 거죠. 근데 알겠고, 내 집이고 내 돈인데 왜 눈치 보지? 라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러실 텐데, 왜 눈치를 보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소장님이 시공을 많이 해보신 분이고 딱 봐도 짬이 있어 보이니까
억지를 못 부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 100번 이해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막상 본인이 당해보면은 이게 정말 밀어붙이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딱 봐도 지금 공사하시는 분이 말로 지금 막 국어 삶고 있는 게 딱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확신을 줘야 이 고객님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1대1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길게 대화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딱 읽고 나서 그분이 뭐 제가 주눅 든 이유는 뭐 헛바람이 든 것 같아서 그랬다 라고 막 자책도 하시고, 욕심을 과하게 부렸나 라고 또 자책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공사하시는 분이 감당 못할 거라고 막 협박도 하시고 막 공포감도 심어주시고 막 이랬죠. 근데 어쨌든 제 말을 듣고 강력하게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한다 하길래 저는 뭐 내심 안심을 했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천장 이제 우물천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물천장을 하고 중앙에는 실링팬을 달고 우물천장에 이제 간접등을 넣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우물천장에 간접등을 안 넣어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소장님이랑 다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접등을 왜 못 넣는다는 거지 싶어가지고 사진을 보내달라 했더니, 딱 봐도 우물천장인데 지금 딱 봐도 지금 간접등 넣을 공간이 없죠. 간접등을 우물천장에 시공을 하려면은 간접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목공을 잘 모르고 목수가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뜯고 뭐 금방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공사하시는 분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미 막은 거를 막 뜯어가면서까지 해줄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어이가 없었던 게 뭐 간접등을 넣을 거냐고 물어보는 게 당연히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우물천장에 간접등이라도 건져보자는 생각이 좀 강했다고 해요. 아까 그 거실 주방 쪽에 커튼박스에는 뭐 안 넣어준다 하더니 끝까지 안 넣어줬나봐요, 결국에. 그렇다 보니까 거실에는 T5 간접등이 없어가지고 우물천장이라도 이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더 늦기 전에 이제 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도 좀 현타가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집을 지으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게 좀 신기했다고 해요. 집 주인이 해달라고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별론데? 하면서 지심마냥 그냥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지럽죠, 그죠?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거실 주방에는 간접등이 하나도 시공이 안 됐어요. 해달라 했는데도. 그리고 각 방에 직부등 말고 다운라이트를 시공해달라고 했더니 싫은 티를 좀 냈고, 그리고 스위치 선을 많이 뽑아달라 했더니 스위치 선 많으면 헷갈린다고 안 해줬다고 합니다. 뭐 지가 헷갈리지 왜. 그리고 우물 천장 간접등도 안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넣을까 말까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종 후기를 받았는데 맨 처음 보여드린 게 이건데, 간접등은 절대 안 내주겠다 해가지고 간접등은 결국에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조 주방이랑 창고는 커다란 조명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끝까지 다운라이트를 시공 안 해줬다고 하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마그네틱 레일 조명을 설치를 할 때는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와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밑에는 왜 울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이 둘 다 지금 다 마그네틱 조명을 시공을 한 건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딱 봐도 뭔가 되게 그냥 민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긴 딱 봐도 뭔가 물룩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대충 보면은 마그네틱 조명이 이렇게 시공하는 게 정석입니다. FM이고. 근데 이 집은 지금 여기를 뭐를 공가 놓은 거죠. 좀 끼워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그네틱 조명이 들어갈 수 있는 치수로 딱 목공 작업을 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넓게 해놔가지고 공간이 뜨니까 거기다 지금 뭘 막아 놓은 거예요,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연출하려고 마그네틱 조명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안 예쁘게 해놨으니까 진짜 눈물 나죠. 나 같아도 울 것 같긴 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마그네틱 조명 시공하는 날에 집 와서 울었다고 하시고, 1층에는 마그네틱 조명, 그리고 2층은 이제 라인 조명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뜬금없이 전기 사장님이 목공 사장님한테 1, 2층 둘 다 라인 조명을 할 거다라고 치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통통하게 바뀐 거 봤을 때는 뭐 울음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또 이분이 착하신 게, 공사해주신 분들이 있을 때는 내색 안 하고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마음 아프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겪고 나니까 공사 전문가라고 너무 믿지 말고 공부한 대로 소신 있게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피드백을 꼭 받아야겠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피드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 사례를 봤을 때는 본인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정보가 우리 집에 실현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피드백을 꼭 받아야 되는 거고, 공사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소비자를 그냥 말로 구워 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3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 고객님한테는 그 3자가 저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꼭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문 케이스 아닌가요? 뭐 괜히 네가 분란 조장하는 거 아니야? 괜히 유튜브 각 뽑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죠? 맞는 말입니다. 100건 중에 한 한두 건밖에 안 될 거예요, 이런 일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이 영상은 또 뭐였냐면은 그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 거였는데 이 집도 제가 그 조명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도면에다가 위치도 잡아드리고 3인치 다운라이트를 사용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집 주인님께서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3인치 다운라이트를 시공해달라 라고 말까지 하고 도면까지 드렸답니다. 근데도 6인치로 땅땅땅 뚫고 갔어요. 그때 집 주인분이 안 계셨는데 진짜 답이 없죠. 이렇게 예쁘게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래서 야 됐고 어떻게 예방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인테리어 업자도 아니고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에 쳐보면은 사기 예방하는 방법 해가지고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사실 제일 나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복잡하게는 생각하지 말고 이 다만 두 가지만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업체를 제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6인치 받고 튄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업자도 없고 오프라인 매장 없다 그러면 잡아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상을 못 받아. 근데 사업자 등록돼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그럼 거기 찾아가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쇼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제 금액만큼은 절대 공사 끝날 때까지 완불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완불은 안 돼요. 뭐 얼마나 남겨야 되는지 퍼센트는 얼마인지 거기까지는 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정 금액만큼은 제발 좀 남기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이 내막을 모르고 보면은 뭐야 그냥 뭐 준수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관인데 신발장 밑에는 또 간접등 넣었어 이 사람이. 진짜 웃기죠. 여기는 복도고